잠시 소요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단체가에서 중앙부와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가급적 삼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못이라는 오브제를 활용해서 용접 조각을 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대표작 샤프 빛이라는 작품은 그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꿈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꿈이 빛과 같이 뻗어가고 작품이 설치된 모든 장소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빛이 나길 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프 구조라는 작품은 불안정하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사회 구조라는 틀 안에서 발생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못이 꺾이고 용접되면서 생각과 감정들도 섞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프 감정이라는 작품은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과 고민, 그리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고민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안산에는 많은 컨텐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인로, 구 경의선 철길, 그리고 안산 스마트허브, 그리고 성감학원, 풍도, 누해섬 등 잊혀지고 약간 익숙해져서 생각 못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공미술 분야 중 상징조형물에 관하여 전문적인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상징조형물의 개념과 가치를 알리고 이 밖에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기획하는 문화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 고민해온 작가 이다희입니다. 현재 어디 있게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어른이 됐지만 우리 모두에게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마음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반문하게 되는 거죠. 난 어딜까? 여기 난 지금 어디쯤 있을까? 공감이라는 거는 제 인생의 좀 큰 화두였어요.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데서 얻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미술은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렵기도 어렵고 당최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때 공감하게 도와주는 것이 도슨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작업이 나오게 된 맥락적인 배경이라든지 설명을 들으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이제 쉽게 이해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도 종종 어렵다는 평이 있는데 도슨트로 일하기 전에는 그 난해함도 이제 내 작업의 일부고 관객들이 그걸 좀 공부를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죠. 조금 더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을까? 또 제 또래 작업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같이 협업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작가 우혜승입니다. 저는 현재 도예 작업을 통해서 경험한 치유를 작품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순간도 있고 남기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모두 작품에 표현하면서 그 순간의 감정, 생각들을 정리했어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내면을 탐구하게 되고 또 심리적인 평형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은 크게 3가지 시리즈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작업은 그때 그 순간 나는 더 모먼트 시리즈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이제 불안과 우울에 잠식되어서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요. 그 기분을 시각적인 착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오바트 형식을 차용해서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 작품은 리플렉션 시리즈인데요. 이때는 힘없이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래에 있는 거울을 응시하는 여자의 인체상이 나와요. 이거는 저의 모습을 표현한 건데 이 거울을 응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의 내면을 객관화하고 또 저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바라보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영원을 꿈꾸며라는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에서는 치유의 순간이 보다 직접적인 안식의 형태로 나타나요. 베개 위에 누워있는 인체와 그 위로 지나가는 선의 주름을 통해서 아직은 내면의 어두움 속에 잠식되어 있지만 이런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어떤 용기 그리고 그런 편안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네, 안사는 천진난만했던 저의 유년기, 또 우울했던 청소년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지금의 청년기까지 저의 성장의 전부를 보낸 곳입니다. 따라서 작품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작품에 기록한 순간들은 대부분 안산을 배경으로 합니다. 저를 청년 예술가로 키운 이곳에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해서 안산이 겪은 아픔 그리고 시민 개개인의 심적인 어려움에 작은 날개짓으로 치유의 바람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시화공단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느낀 것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 그림쟁이 시화라는 이름으로 그림 활동하고 있고 눈을 감은 사람 얼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쁘게 살아갈 때도 이제 자기 내면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주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게 행복해하면서 구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제가 나중에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기쁨이나 좀 행복 같은 걸 주면 좋겠다 느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들의 표정이 좀 기억에 남아요. 그 틱톡이라는 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영상을 담아야 하는데 제가 이제 짧게 낙서하는 걸 좋아해요, 평소에. 그래서 그걸 찍어서 올렸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치는 일상의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서 막 이렇게 신기해해주고 그런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계속 틱톡에 빠져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표작 중에 초록비라는 작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초록 색깔 유화 물감으로 칠한 다음에 이제 뾰족한 뭐 연필이나 그런 송곳 같은 걸로 라인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얼굴 모양, 눈을 감은 얼굴 모양을 그렸는데 샤이니의 초록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작업해가지고 제목이 초록비고 그게 대표작입니다. 일상 속에서 비일상적 여백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소은이라고 합니다.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보통 무명하다라는 작업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대상을 해체하고 약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찾기 위해서 대상의 표면적인 특징들만 좀 찾아간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였을 때 처음에는 다른 대상과 구별짓기 위함이었는데 점차 그 이름이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그 뭐 이상과 이하로 더 이상 그 대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 좀 저는 주목을 해서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다들 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좀 찾는데 그 단어가 보통 사회가 정한 카테고리 안에서 그 중에서 한 단어를 뽑아서 채택을 해서 자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점차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단어를 선택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그 대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도 약간 표면적인 특징들만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상 속에서 가끔은 생각을 비워내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는 비일상적인 순간들이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순간들을 포착한 작업이 흐름들이라는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 작업은 이제 소자연 인간들이 살고 있는 대자연의 모습에서 그 순간을 찾아보자 해서 작업을 한 거고, 그 그림은 이제 쓰러진 갈대숲, 큰 바람이 지나간 후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건데요. 그 바람이 지나간 길, 그 흐름들을 먼저 그려요. 그래서 선을 점점 쌓아가는데 첫 번째 흐름을 그리고 나면은 이 선들이 겹치면서 두 번째 흐름이 되고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을 공부하는 이주선입니다. 네, 저는 그 모든 방면의 예술적 표현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감을 받고 탐구를 하고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소재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페인팅이기도 하고 퍼포먼스가 될 때도 있고, 작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달라서 계속 꾸준히 모든 영역의 예술 분야를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번 작업은 데자뷰라는 작업이고요. 그 전에 하던 작업들로부터 어떤 기시감을 느꼈어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그게 이미 다 했던 것 같고, 감정이나 새로운 경험들이 더 이상 영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었을 때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재료들이랑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한 작업 안에 확 쏟아내버리고 한 작업으로 연결시킨 다음 그걸 더 직접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제가 팔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뚫고 손을 넣어서 그걸 들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그런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속이 시원해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감정을 표현한다는 느낌만 있었는데 직접 어떤 행동을 작업 안에 추가함으로써 작업의 일부가 되는 것이 되게 새로웠고요. 저는 안산에서 유년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요. 학교를 진학하고 예술을 시작하면서 안산을 오래 떠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 돌아온 안산에 대해서는 그냥 예전에 살았던 곳, 고향 이 정도의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산에서 예술 활동을 하려고 마음 먹고 다시 돌아봤을 때 되게 안산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어색했는데 저도 그만큼 같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고향이자 어떤 오래된 동네 친구 같은 서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앞으로 달라지는 걸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예, 안녕하세요. 소수빈 작가입니다. 저는 주로 박테리아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생명에 대한 다양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식물 안에서의 다양한 특성을 관찰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 주로 식물의 자연 순환 구조 안에서 식물체가 가시는 증식이라든지 분열, 방복 등의 다양한 과정과 식물들이 변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미지로 시작해서 기계 매체와 다양한 인터랙티브 작품으로 변형해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주로 식물들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환경적 변인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공존 시스템이란 주제로 이제 식물의 다양한 환경 생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작으로는 작년에 이제 작업을 했던 신생태계의 휴리스틱이라는 작품이다. 대전문화재단 기금으로 이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신생태계의 휴리스틱 작업은요, 식물이 기계에 접합해 이주를 했을 때에 어떤 환경적 요인들로 이제 작용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식물은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식물은 한번 뿌리 내리면 그 자리에서 생장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그들에게 다리를 달아준다면, 기계가 이동성을 부여해준다면 우리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와의 공진화를 통해서 과연 생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안산에 있는 서울예대에서 강의를 할 때에 여러 과 학생들과 이제 융합 수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 재미있는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안산 지역에서 새로운 안산 지역의 생태 환경과 이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어둠이 닿는 모든 곳에 감정을 쏟는 작가 넌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대표작으로는 제 작품 중에 제일 큰 작품인 작품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작품의 이름이 The Finite Match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100호짜리 캔버스 2점을 이어붙인 가로가 긴 화면인데요. 관람자로 하여금 이 화면을 봤을 때 진짜 퍼레이드의 행진을 관람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길고 큰 작품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작품의 제목이 더 파이널 마치인데 여기서 마치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3월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같은 뜻으로 발음한다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행진이라는 화려한 감성과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는 3월에 봄의 감성이 합쳐져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 두 개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을 대표작으로 뽑은 이유는 이 화면 안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빛을 대하는 태도와 믿음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아주 일생 동안 화려한 행진, 하나의 퍼레이드처럼 화려하게 빛나면서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진의 과정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순간들의 파편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진행하는 볼브 시리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 게츠로의 전구를 그리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전구를 다니엘 게츠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유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과 전구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전구라는 이미지를 그냥 떠올렸을 때 하나의 이모티콘처럼 아주 단순하고 획일화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전구 하면 뭐 유리알, 빛, 뭐 전기 끝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다가 우연히 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구를 바라보는데 생각보다 그 매달려 있는 전구들이 너무나 다양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의 모양이 나뭇가지처럼 줄기가 뻗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 것도 있고 지그재그로 보여진 것도 있고,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아, 개성 있다. 마치 개성을 가진 하나하나의 사람들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구들에게 다니엘 게츠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험이 기억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물감의 퇴적 작용을 통해 표현하는 작가 정인태라고 합니다. 제가 작업을 계속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경험을 그린 여기 잠들다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투명한 아크릴판에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그리는데요. 이게 아크릴판이 이쪽 앞면에 물감을 올리면은 뒷면은 또 다른 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뒤가 달라서 이제 양면으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작업이고요. 이제 그 앞면에는 어떤 사람이 편안한 표정으로 누워 있고 이제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손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안실에서 마지막으로 뵀던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도 정말 편안한 표정이어서 정말 잠든 것처럼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일단 표정이 너무 편안한 표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그런 섬뜩한 느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작업이에요. 코와 입부분의 그림자를 이제 만화적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조금 기괴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죽음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작업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은 어떤 주제로 어떤 재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을까? 다른 예술가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어떻게 예술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기회로 한번 이야기 나누고 활동해보고 싶었습니다. 강국대학교에서 서영화를 전공한 전수민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사소한 트라우마 등의 기억들을 소재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영화를 전공한 선배 작가와 함께 단환이라는 콜렉티브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인 작업은 무심코 잡았을 뿐인데 라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업은 개인적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트라우마를 통해 느낀 저의 거리감을 이제 다양한 혼합 재료들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또 그것을 갈고 깎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화면 안에 다양한 두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이렇게 사소한 기억이 누군가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혼합 재료를 쌓아가면서 보여주는 두께감을 통해 보여주려 하였고, 또 이것을 깎거나 갈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도 제가 언젠가는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고, 또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 시절의 기억들 속에서 이제 트라우마가 된 기억들 중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였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왼손을 쓴다는 이유로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납득하기도 힘들었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반항심으로 오른손 쓰는 걸 거부하기도 했고 이랬었죠. 근데 이제 작품을 살펴보면은 이제 제가 왼손 손금을 드로잉하고 파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왼손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왼손 손금의 형태를 이렇게 파냈다가 나중에는 이 형태들을 깨부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즉흥적으로 그 형태들을 깨부시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업을 이제 한다면은 좀 더 관객들이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이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문화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영화랑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미디어 퍼포먼스 등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 문제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영상에 담아내는 걸 지향하고 작업물들을 여러 영상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촬영을 담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연출이랑 기획, 편집까지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본에 잠식돼서 기술 인력으로 단순 소비되는 영상업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체적인 입장이 돼서 저의 생각을 담거나 프로젝트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평이 되지 않은 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집은 이제 이미 발 디딜 없이 비좁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모난 집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우리의 집은 각자가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과 이미 손댈 틈 없는 직면해버린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전히 나만이 공간이 되어야 할 집안에서조차 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품은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부감으로 촬영한 영상, 그리고 무거운 고민들을 세탁기와 세제로 씻어내린다는 발상을 안고 있습니다. 일상 속 개개인의 움직임은 별 탈 없어 보이지만 방한 목소리 한구석에는 모난 고민들이 불안정하게 쌓여가는 모습을 영상과 설치물을 혼합하여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찍고 있는 박영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아홉스님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있는데,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스님들 따라다니면서 동안거라는 고행을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한겨울에 전국 각지를 따라다니면서 저희도 고행의 일부분을 함께 했고요. 거기서 저는 촬영 감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영화는 시국인지라 잘 되지는 않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출한 작품 중에서는 이번에 이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난을 오는 죽는다라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간의 구심점에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 저는 반려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련한 가장 큰 사회 문제는 당연히 유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기를 없애는 해법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점은 이게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입법으로도 지금 유기동물 개체 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인식 개선을 통한 이제 사회운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기권 수가 해마다 이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좀 비겁하지만 결말에는 제 입장을 좀 밝기를 좀 회피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경험이 제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역사적인 비극에 좀 관심이 많고요. 네. 안산에 있었던 성감학원이나 아니면 이제 제주도에서 여기 이제 4.3 사건, 네, 같이 좀 우리 인간들의 비이성과 광기를 좀 조명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시각예술 결과물로 만드는 작가 전미현입니다. 최근 작업 시리즈물 중에 도형의 요소인 점선면을 탐구해서 진행한 작업이 있는데요. 그 점선면들이 융합되는 순간을 결과적으로 나누지 않고 복합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들이었어요. 점면이라는 작업이 있고 점선, 선면, 선면입 이렇게 시리즈물로 이어지는 작업들인데요. 점면 작업 같은 경우는 화면에 부딪히는 점들이 모여서 면을 이루게 되고 또 그 면이 다시 점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지의 순간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든 드로잉이고요. 점선은 점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만들어내는 파상선으로 좀 서정적인 리듬감을 표현하고 싶었던 작업이에요. 점선의 작업을 보면 제가 의도했던 것처럼 점과 선이 동시에 전달되어지는 드로잉이고요. 선면 작업 같은 경우는 면 안에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내적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들이 면이라고 인지되는 것 안에서 얼마나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드로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면입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인 작업은 평면 작업이 입체화되는 좀 더 다각적으로 그 요소들을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년 예술가는 동시대의 작가들하고 좀 토론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청년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예술가 박슬기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폭력과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범주화되고 대상화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러브레터는 제가 직접 소녀가 되어서 3개월간 실제 청소년 성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랜덤 채팅 어플에 접속한 뒤 성구매자들에게 받은 구애 메시지를 풀실, 자수, 그리고 영상으로 시각화한 작업입니다. 10폰 원단의 자수로 표현한 설치 작업은 수집된 텍스트들 중에서 성매매를 연상하거나 혹은 너무 음란한 단어를 하트라는 기호를 통해서 표현을 한 작업이고요. 영상 작업에서는 그 하트라는 기호를 사랑이라는 언어로, 그러니까 남성의 건조한 목소리로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기호를 상징하는 손 동작 위에 반복적인 매듭을 씌운 결과물을 하나의 작은 분홍색 덩어리로 남겨보았습니다. 동고동락은 말 그대로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뜻으로 단기적인 성과나 어떤 멋들어진 결과보다는 가능성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네트워킹 그리고 연대를 돕는다는 취지의 문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했기에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청년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부분인 아카이빙에 집중되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다시 청년 예술가를 끌어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에 한 발짝은 다가선 것 같습니다. 청년연예그룹 백희의 박요한입니다. 와. 대한민국의 전통예술인 풍물놀이와 전통연희, 창작연희, 그리고 국악 실내악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의 공연과 교육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신명과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의 첫 걸음을 도전하는 청년 예술가들이 모인 동고동락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어서 평생 가문의 영광으로 정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산시의 무궁무진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성공적인 2020 동고동락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일단 저는 풍물 분야로 대통령상을 받고 그리고 전국 풍물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꾸준히 받은 우리 자랑스러운 부천 여월초등학교에서 풍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부터 꾸준하게 학습을 하고 국악특성화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전공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로 서울예술대학교 국악과를 입학을 해서 전문 지식을 얻은 다음에 현재는 안산시에서 창작연희그룹 백희를 창단을 하였습니다. 전통문화예술을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산의 청악이라는 국악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장구를 만났고 현재도 22년째 장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연주자들도 연주만 해서는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도 같이 하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어 올해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에서 청년형 맞춤 사업을 매년 제작해 주시고 청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셔서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처음 사회에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좋은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기획단 역할은 함께 참여하는 청년 예술인과 함께 제작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기획단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예술인 마중물 프로젝트 동고동락의 청년기획단 서현진입니다. 저는 현재 연희연기를 기반으로 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연희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그 연기에 더하여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 예술을 한국의 정서를 담아 표현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그 예술을 우리만의 정서를 담아 노래로 표현하자면 판소리가 될 것이고 또 움직임으로 표현하면 한국무용이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재다능함을 지닌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좋은 기회로 올해까지 이렇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제가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청년 예술인으로서 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고단함을 느끼는데 청년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능을 갖고 있어도 또 경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청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어요.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끊기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극단 목고지 대표 이영민입니다. 목고지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목고지는 순 우리말로 다양한 사람들과 모여 놀아보자라는 가치를 지닌 팀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요. 목고지만의 색깔로 교육 및 예술 체험 그리고 창의적인 공연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우리 문화예술은 누구나 즐기면서 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고 연희극단 목고지는 전통연희와 연극이 만나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 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모든 청년 예술인이 거의 느끼겠지만 우리 청년 예술인이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술 증진을 위해 그리고 청년 예술가분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덕에서 청년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많아 가지고 있던 기량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청년 예술인으로서 많은 기회와 관객과 소통이 많아져 스스로 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고동락을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 또한 청년 예술인이고 다른 청년 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대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싶었고 한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를 향해서 방지를 위해 KTX 및 일반 열차, 전철 등을 이용하실 때 음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열차 이용 시 순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열차가에서